안녕하세요. 습관닥터TV 꾸꾸 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자, 건강법을 연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5계절 건강법 3, 중년 이후 제2, 제3의 건강의 계단이 왔을 때의 건강법입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질병은 시작되죠. 성장 발달과 퇴화의 5계절 건강 그래프에 따르면 25세경에 제1 건강의 계단에 오릅니다. 인체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퇴화가 시작이 돼서 40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건강의 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인체의 각 기관의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0세쯤 가면 또 한번 제3 건강의 계단을 맞이하여 이 시기부터는 성인병과 더불어 퇴행성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2, 제3의 건강의 계단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건강장수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는 이때는 점차 80세를 전후해서 제4 건강의 계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년 이후 질병 예방과 노화 방지하는 5대 황금키, 즉 다시 말하자면 21세기 행복한 건강장수의 5대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황금키나 같은 말인 건강장수의 5대 관문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중년이 되기 전에 건강과 체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길러왔다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만 플러스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되게 무관심하고 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건강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알려드린 3일체 건강법을 통하여 건강의 기본사항들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질병이 발생할 때 노화 방지 5대 황금키, 그 다음에 건강장수의 힐링과 치유의 효과, 이런 것들을 얻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대 황금키는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2 건강의 계단 40부터 건강이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건강장수의 5대 황금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산소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중년 이후에는 인체의 에너지 대사가 탄수화물 대사에서 산소 대사로 중요성이 서서히 이렇게 높아져 갑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나이가 들어 부족해지기 쉬운 칼슘이나 건가류, 신선한 채소 등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유의사항은 건강 체중이 넘는 사람들은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져요. 근데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쪘다고요? 별로? 그 이유는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노화의 주요 원인인 복부나 내장 비만이 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탄수화물 섭취를 20% 정도 줄였다면 그 반 정도만 칼슘 식품이나 건가류, 신선한 채소 등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소 공급 늘리는 거는 너무도 간단하죠. 자, 산소 공급이 왜 늘려야 되냐면, 자, 40년 정도 살았으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빠르고 점점 얕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노폐물이 쌓여가죠. 그래서 호흡을 좀 더 천천히 하고 깊게 이렇게 폐하고 배까지 길게 들여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숨 쉴 수는 없다면 틈틈이 몸을 바르게 펴고 심호흡 운동으로 약간씩 추가하는 것이 건강의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서 알려드린 21세기 즐거운 건강장수와 몸과 마음의 힐링과 치유의 호흡법인 공기 털어먹기 기억하시나요? 공기 털어먹기는 21세기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예방, 치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년이 되면
질병 예방과 노화 방지를 위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황금키였습니다. 자, 두 번째 황금키는 뭘까요? 아주 쉬워요. 두 번째 황금키는 음식을 잘게 잘라서 천천히 오래 씻기, 또는 반으로 잘라 두 배로 오래 씻기입니다. 자, 중년이 넘으면 대표적인 노화 증상이 뭐죠? 자, 흰머리 나죠, 노안 오죠, 풍치등이, 이가 흔들리는 풍치등이 다가오게 됩니다. 즉, 내부 장기, 근력, 골질과 골밀도 등 인체 모든 기관의 기능이 한 단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뿐만이 아니라 위하고 장, 소화기관계도 약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 작게 잘라서 먹어야 여러분 치아나 위나 장, 이렇게 약해져 가는 기능이나 또는 면역력을 보충할 수가 있게 되죠. 음식을 작게 잘라서 오래 씹어야 입자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특히 우리가 칼슘 음식은 입자가 크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등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을수록 음식을 더 작게 잘라서 천천히 오래 씹어줘야 위하고 장, 치아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침이 충분히 섞여줄수록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소화효소도 많이 부족하게 돼요. 소화효소 부족한 거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할수록 모든 소화 흡수에 필요한 효소들의 분비가 풍부해집니다. 자, 음식 빠르고 크게 먹을수록 치아가 마모가 빨라집니다. 자, 치아가 마모가 빨라진다는 것은 노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턱관절염, 목 디스크, 어깨 결림, 편두통, 치매,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빠르게 먹었을 뿐이거든요. 그 작은 습관의 차이,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중년이 넘으면 그래서 작게 잘라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21세기 행복한 건강 장소의 관문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년이 넘어서 10대, 20대처럼 100m 달리기를 막 빠르게 한다면 온몸에 관절이나 온몸 물이 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치아하고 잇몸도 역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젊어서 100m 달리듯이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지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잇몸 염증과 치아 마모, 동요도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식사한다면 치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위하고 장까지 연쇄적으로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 건강 장소의 관문은 천천히 오래 씻기를 통과해야 치아도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잇몸 염증 줄여놓고 올바른 양치, 정기 스케일링, 잇몸 염증 관리해야 천천히 오래 씹는 치아를, 잇몸을 보존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황금키는 뭘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중심축이, 키도 작아지고요, 자꾸 기울어져 가요. 왜? 습관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잘못된 것들이 굳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발은 좀 더,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것을 좀 더 바르게 펴고, 그래야 건강과 체력을 보존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필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때나 일할 때 모든 것, 특히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스마트폰. 이거 구부리고 할수록 전자파하고 자세 나빠져서 모든 병, 이 전자파는 치매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죠. 노화, 눈, 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중요합니다. 자, 몸을 스트레칭을 해서 구부러진 것을 반대에 좀 펴주는, 몸을 이렇게 자기가 보완하고 똑바로 펴주는 운동,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고, 자, 근력은 어차피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섰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근력 운동은 아주 간단해요. 좀 빠르게 걷는다든가, 조금 이렇게 조깅 정도 한다든가, 언덕이나 계단을 좀 오른다든가, 이렇게 약간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추가 사항은 젊음과 활력 유지를 위해
치매 예방을 위해 뇌의 태아를 늦추는 데는 손과 발을 자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몸의 끝 말단 부위들이 살아있어야 뇌도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손발을 어떻게든 사용하는, 즉 팔굽혀펴기, 손악력기, 줄넘기, 수영, 그 다음에 손과 생각을 사용하는 공예, 만들기, 뜨개질, 색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또는 뭐 어떤 좋은 긍정의 화건, 명언들을 외우는 것도 엄청 좋은 운동이 되겠죠. 자, 젊음 유지와 치매 예방을 하는 3대 뇌 운동이, 3대 뇌 운동이 있습니다. 첫째, 손발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손과 발의 근력 유지하는 게 뇌를 늙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치매가 오면 이거부터 먼저 하십시오. 둘째, 매사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웃음과 미소. 웃음과 미소는 여러분의 삶을, 모든 뇌를 활짝 깨어나게.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뇌세포가 팍팍 몇십만 개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해서 내 뇌를 퇴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웃음과 미소는 그것을 살리는 명약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천천히 오래 씹기. 치아의 운동이야말로 뇌하고 직결돼서 여러분들의 치아로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여러분의 뇌 운동이 돼서 뇌가 건강해서 치매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중년이 넘으면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뭐든지 좀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이걸 열심히 할 거야 그래갖고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게 하는 운동을 하면 이건 뭐든지 과하면 손해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들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중년 이후에 내 병을 지키는 게 조금 감이 오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황금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물 먹기와 물 씹어 먹기. 전번에 다 말해줬는데 또 하는 거 아니지요. 또 뭔가 여기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왜? 중년 이후에는 한 계단이 떨어졌으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뭐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를 추가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삼위일체 건강법 지키는 거예요. 그거 됐다면 자, 건강장수의 출발점은 이미 갖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거 있으면은. 자, 이번에는 그때부터는 또 구강건조증이 시작돼요. 몸과 마음의 안정과 재충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기 털어먹기와 더불어 물 씹어먹기가 필요해요. 공기 털어먹기와 물 씹어먹기는 우리 세계에서 여러분의 힐링과 치유의 특별한 치유법들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충전에 아주 쉬운 방법들인 거죠. 자, 중년이 넘었다면 여러분 몸과 마음에 노폐물이 많이 축적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주로 일어나나요?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피부건조증 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것도 역시 노화 질병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물 씹어먹기와 더불어 물 씹어먹는 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제가 아침하고 잠들기 전 2시간 전에 물 한 잔 먹으라고 그랬죠. 이제 물 2잔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40이 되셨다면. 자, 물 2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몸이 차니까 뜨거운 물 먹을래. 나는 찬물, 얼음물만 먹을래. 뜨겁거나 찬물이 아니면 실온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약간 따뜻하면 됩니다. 아니면 실온이면 됩니다. 자, 건강의 계단이 한 계단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 물이나 음식의 뜨겁고 찬 자극은 성인병 발생과 구강암과 식도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반복되면 주변을 반숙으로 삶아버리는 효과가 내서 세포 자극과 변성으로 암이 발생하게 되죠. 자, 얼음처럼 찬물이나 찬 음식은 냉동의 효과로 체온을 떨어뜨려 버려서 암 발생률을 높여버립니다. 참고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염증과 암 발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 등으로 체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여성은 체온에 따른 몸과 마음이 건강에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 등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래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1도 오르면 면역력이 몇 배로, 어떤 책에는 무려 5배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몸을 따뜻하게
여러분 옷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못 내는 것도 좋지만 위에 하나 더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세요. 못 내고 싶으면. 자, 여러분 벌써 네 번째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황금키는 중년 이후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웃음과 미소, 그리고 즐거운 긍정, 즉 감사, 웃음, 칭찬, 늘리기입니다. 몸과 마음은 점과 선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 성공, 행복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따로가 아닙니다. 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죠. 그리고 웃음과 미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약입니다. 중년이 넘으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과 미소입니다. 그 줄어든 웃음과 미소의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갈까요? 질병과 불행이 찾아듭니다. 밝은 웃음과 미소는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의 절반을 거저 얻는 명의이자 하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실패, 역경, 질병, 노화 등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법도 무엇일까요? 역시 밝은 웃음과 미소입니다. 즉 긍정의 주파수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이미 결정되고 시작합니다. 자,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실력? 일이 즐거우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엔돌핀이 발생돼서 건강과 활력이 충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하든 피로 물질이 쌓여 질병과 불행, 짜증의 원인이 되겠죠. 자, 감사는 사랑 에너지의 원천이고 내 삶으로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출발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매사에 감사하는 기쁨은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과 풍요의 계단을 바라거나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 등이 계속 반복된다면 역시 감사, 웃음, 칭찬을 늘리는 것이 최상위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힐링과 치유가 필요할 때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10분의 1의 효과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10배로 효과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10배가 아니죠. 거의 100배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미 부정적인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이미 죽어요. 왜?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치유될 수 있고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중년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 보강하는 그래서 1순위는 언제든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긍정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긍정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고? 감사, 웃음, 칭찬하면 그저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감사, 웃음, 칭찬은 중요한 거죠. 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강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언제든 병이 들어 힘들고 고통을 받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중년이 되어 삶의 반환점을 돌아섰을 때 앞으로 다가올 성인병과 퇴행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삶의 반을 누구나 바라는 21세기 행복한 건강 장수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중년 이후 질병 예방과 노화 방지의 5대 황금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21세기 행복한 건강 장수의 5대 관문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을 통과했다면 이것은 건강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행복, 성공까지 삶의 계단과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평범을 조금 더 끌어올려 비범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비범이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되었을 때 어느새 바라던 여러분의 모든 꿈과 목표는 이루어지고 발전과 풍요의 계단에 높이 올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습관닥터TV 꾸꾸 박사의 5계절 건강법 3 중년 이후 제2, 제3 건강의 계단은 건강법 중에 제2 그 황금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편에는 자, 그러면 40만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60도 있고 80도 있죠. 제3, 제4 건강의 계단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